꿈을 꾼 거죠. 그 속에 우린 한 연인이 되어 오늘도 함께 있는 꿈을 아침이 되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죠. I miss you. 그대 그리워서 갈수록 짙어져 달아나지도 못할 아픔을 안고 숨도 못 쉬고 이렇게 난 죽어가. 알아요 우리가 한때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난 매일 꿈꾸죠. 삶의 절반만 함께해요. 우리 다쳐도 그저 꿈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잊어요. 내일 다시 꿈을 꾸기에 I miss you. 그대 그리워서 갈수록 짙어져 달아나지도 못할 아픔을 안고 숨도 못 쉬고 이렇게 난 죽어가. 한 번만 뒤돌아봐 주길 꿈. 안녕하세요. 사부자고네요. 저는 김시현입니다. 잠 안 오는 밤에는 잠 안 자는 별을 보며 잠 안 자고 눈망울 초롱초롱한 이슬과 함께 어둠의 등에 기대어 밤새껏 놀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사부자고네요. 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부자고네요. 힘들죠. 괜찮아요. 쉬어요. 여기서 나랑
그대가 깊이 잠들 때까지 아무도 그대 맘을 헤아려 주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그댈 포근하게 감싸줄게요. 지금 이리 와서 편하게 누워봐요. 걱정들은 내려놓고서 눈을 감고 스르륵 잠들어요. 이 노래가 그대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면 그대가 깊이 잠들 때까지 이리 와서 편하게 누워봐요. 걱정들은 내려놓고서 눈을 감고 스르륵 잠들어요. 이 노래가 그대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면 그대가 깊이 잠들 때까지 혹시 너 이미 잠들었어도 이 노래를 계속 불러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부작원의 김시현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시는 이형기 시인의 돌베개의 시라는 제목의 시고요. 오늘 첫 곡은 소란의 잠들 때까지로 선곡해보았습니다. 요즘 밤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이제는 4시만 돼도 노을이시더라고요. 낮이 짧아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감성적일 수 있는 밤 시간이 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감성 충만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댓글을 보다가 4부작이어서 4부작이냐고 다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4부작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안 들으실 때까지 쭉 이어지게 할 겁니다. 네. 지난주 할로윈 특집은 어떠셨나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읽으면서 정말 힘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댓글들을 읽어보면 단양님께서 엄청 기다려왔던 보이는 라디오, 특히 할로윈 특집으로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초반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방송이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서투를 수 있는 모습도 좋았고 오늘 뒷배경이나 분장 등 할로윈 컨셉으로 맞춰서 꾸민 것도 너무 좋았어요. 할로윈 특집에는 소름 돋고 오싹한 사연들도 너무 재밌었고 또 열일해준
션디 최고. 네, 오늘 라디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듣고 있고 좋은 노래들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다른 분들도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흥미롭고 라디오 시간이 될 때마다 너무 즐겁습니다. 앞으로 더 볼 션디의 모습은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라고 댓글을 많이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계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소개해드릴 수 있게 좋은 곡 많이 들고 올게요. 또 다른 분의 댓글인데 현어님의 댓글입니다. 사연을 읽어보니 저게 정말 가능한가 싶어서 괜히 이불을 꼭 이렇게 잡고 봤던 할로윈 특집. 사연들도 너무 무섭고 재밌었지만 션디가 팬분들이 무서워할 쯤 긴장이 풀리도록 해주셔서 웃으면서 봤어요. 자기 전에는 용인시 포스터 위치를 바꿔서 붙이고 잤답니다. 갈수록 션디의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점 좋아지고 있고 항상 차근차근한 분위기로 하다가 이렇게 다른 분위기로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무엇보다 션디 얼굴을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그리고 오래 션디의 라디오를 듣고 싶어요. 네, 사연을 듣고 포스터 위치까지 바꾸셔서 주무셨다는데 바꾸시고 나서는 편안히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실력이 좋아진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사다난했지만 무사히 할로윈 특집을 마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김유나의 Going Home 듣고 오늘 나는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하루를 함께합니다. 오늘 나는 네, 오늘 나는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위로받고 싶은 일, 션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재미있었던 일들을 이메일 sian.radio@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몇 분을 골라 읽어드리고 저 션디가 직접 고른 음악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션디에게 여러분의 오늘을 들려주세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조명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션디님.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시연님의 팬이에요. 저는 얼마 전 있었던 긴 추석 연휴 동안 매년 그랬듯이 어머니의 고향인 여수를 다녀왔어요. 어릴 적에는 너무 깊숙한 시골이라 TV도 잘 안 나오고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밭뿐이고 마을의 길이라곤 울퉁불퉁 좁은 길 하나밖에 없는 항상 생선 구운 냄새가 나는 외갓집을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잃고 나야 소중함을 느낀다. 여태까진 저 말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저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 추석에 외갓집을 내려가 보니 울퉁불퉁 좁은 길밖에 없던 마을에 버스가 다니는 넓은 포장도로가 생기고 고개만 돌리면 보이던 밭들은 온통 도로로 바뀌어 있고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어버려서 시원하던 공기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다들 열어놓고 살던 대문은 도어락으로 꽁꽁 잠겨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불편하고 싫게만 느껴졌던 시골의 그 모습이 사라져버리니까 갑자기 예전의 모습이 그립고 다른 동네에 온 듯 모든 게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딱 하나 바뀌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매년 외갓집에 가면 항상 저녁을 먹고 10여 분 정도를 걸어 동네 뒤에 있는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와 함께 밤바다에 비친 달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밤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은 기분과 느낌이 정말 좋았거든요. 비록 올해는 구불구불 시골길이 아닌 깔끔한 포장도로를 따라 걸어갔다 왔지만 시원한 바닷바람과 간질간질한 파도소리, 밤바다에 비쳐 밝게 빛나는 달빛은 변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여나 내년에 오면 이 바닷가마저 변해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최대한 많은 모습을 눈에 담으려고 애썼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높은 건물 속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지금, 여수의 밤바다와 바다에 비쳐 밝게 빛나던 보름달의 빛이 너무 그립네요.
이제 그 시골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속상하게 느껴져요. 뭐든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느낀다는 게 정말인가 봐요. 혹시 시연님에게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어 속상한, 혹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추억의 장소들이 있나요? 시연님의 고향 얘기도 듣고 싶어요. 신청곡으로는 바닷가를 걸어가며 들었던 김성규의 답가를 신청할게요. PS, 밤바다에 비쳐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보니 주변을 밝게 비추는 보름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던 시연님의 인터뷰가 생각났어요. 시연님은 저에게 시연님과 함께한 저의 모든 순간들을 밝게 빛내준 보름달 같은 사람입니다. 이젠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노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시연님을 기다리며 약속한 대로 꽃길을 만들고 있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쁜 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연이 끝나고 여수 밤바다를 제일 많이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일단 신청해주신 곡이 있어서 김성규님의 답가와 제가 고른 곡을 하나 더 추가해서 들려드릴 건데, 강하늘, 정우, 조봉래의 백일몽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마치 정말 꿈같이 추억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피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혹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시절 그런 추억들을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성규의 답가, 강하늘, 정우, 조봉래의 백일몽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후회만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고맙다는 말, 미안하단 말 하고 싶은데, 외롭다는 말, 힘들다는 말, 그런 말들만 많은 게 변했고 또 변해가겠지만, 널 향한 네 맘은 잡아둘게. 그 누구보다 널 아껴주고 네가 슬퍼지려 할 땐 그땐 내가 널 웃게 해줄게. 널 웃게 해줄게.
했지만 널 위한 이 맘은 잡아둘게. 그 누구보다 널 이해하고 네가 슬퍼지려 할 땐 그땐 내가 널 웃게 해줄게. 널 웃게 해줄게. 이른 봄날의 꿈처럼 다가온 그대 영원할 줄 알았네. 그 여름 바닷가 행복했던 모래성 파도에 실려가 버렸네. 떠나가도 좋소 나를 잊어도 좋소 내 마음 언제나 하나뿐. 더욱더 사랑 못한 지난 날들 후회하오. 사랑은 한순간의 꿈 백일몽 깨어날 수 없는 꿈 백일몽. 아직 그댈 사랑하오 영원히 사랑하오. 이른 봄날의 꿈처럼 다가온 그대 영원할 줄 알았네. 그 여름 바닷가 행복했던 모래성 파도에 실려가 버렸네. 떠나가도 좋소 나를 잊어도 좋소 내 마음 언제나 하나뿐. 더욱더 사랑 못한 지난 날들 후회하오. 사랑은 한순간의 꿈 백일몽 깨어날 수 없는 꿈 백일몽. 아직 그댈 사랑하오 영원히 사랑하오. 네, 김성규의 답가, 강하늘 정우 조봉래의 백일몽 듣고 왔습니다. 네, 음악 시간 아니고 사부작오네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윤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 오빠. 저는 며칠 전 실기 시험을 다 끝낸 시원 오빠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평범한 예체능 고3 팬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것도 처음이고 그게 시원 오빠 라디오라서 더 기분 좋게 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실기시험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집을 떠나 타 지역에서 혼자 지내고 시험도 혼자 보러 여기저기 다니고 모든 일을 혼자 했는데 돌이켜보니 평소에는 그렇게 집을 떠나고 싶어 했던 저인데 막상 집을 떠나 혼자 지내보니 너무너무 외롭고 마음 한켠이 공허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좀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또 전 개인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든 집을 떠나 상경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많이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싱숭생숭한 마음이 계속 들곤 해요. 또 이제 성인이 되는 시기인데 고등학생 때와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고 제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일들도 많아진다는 게 무섭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이제 시작이지만 열심히 버티고 꼭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이렇게 사연을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습니다. 그리고 시원 오빠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시원 오빠의 서울 성경 하기 전 감정이나 서울의 상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곧 성인이 될 19살들에게 노래 하나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읽고 라디오 방송 하기 전에 읽잖아요. 이렇게 채택하면서 보는데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때 적어놨어요. 어떻게 말을 할까? 그렇게 적어놨었는데 우선 처음 부모님 손을 떠나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혼자 외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긴 한데 제가 서울을 상경하기 전에 17살 때 저는 본가에서 나와서 고등학교를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20살까지는 청소년이라는 이제 타이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지금 그냥 부모님께 투덜투덜 대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안겨보기도 하고 서로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냥 조금 더 많이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가끔 어머니께서 상경을 하셔서 이것저것 집안일들을 도와주시다 보면 아직 제가 20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주름이 늘어갈수록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질 때가 와요. 그러면 정말 이제 그 시간들을 후회하거든요. 많이 어머니와 같이 있을 수 있던 시간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저는 부모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내가 있을 때도 좋고 없을 때도 좋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동영상을 꼭 찍어달라. 옛날에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커뮤니티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부모님 영상을 꼭 찍어둬라. 그게 정말 나중에 도움이 더 많이 된다. 그 시간에 이제 부모님은 다시 저희도 지금 저는 20살이 이제 한 달에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제 20살이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부모님의 청춘도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네, 청춘을 꼭 동영상에 담아서 꼭 나중에 저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동영상들이 아마 나중에 혼자 있을 외로운 시간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정말로 사진도 좋지만 정말 영상, 목소리도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살까지의 모든 해를 계단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지금 자신의 층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제 마지막 걸음을 내디디시려는 찰나잖아요. 이제 그 층을 어떻게 꾸며갈지는 정답은 없어요. 이제 사연자 윤서님께서 직접 꾸미시는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꼭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셔서 본인의 층을 이쁘게 꼭 꾸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임창정 선배님의 20살 어린 시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20살이 딱 컸다 생각했었어. 난 그게 세상 1등이 될 거라며 온 세상 돈은 이 몸이 벌 거라고 술독에 빠졌었던 그때 너와 나 세상을 구할 거라 그 멋진 허풍을 다 받아준 그때 그 친구 약속은 기억할까. 곧바로 난 훌륭할 줄 알았어. 19 꽃들이 처음 필 무렵 난 어른이라 부자라 외쳤었지. 난 20살이 딱 컸다 생각했었어. 이 세상 1등이 될 거라며 또 잊고 있을 또 다른 젊은 날이 영원할 줄 알았지. 그땐 군인은 언제나 아저씨인 줄 그들의 아저씨가 되고도 Oh no, oh no 왜 난 세상이 더 어려워. 난 20살이 딱 컸다 생각했었어. 이 세상 1등이 될 거라며 온 세상 돈은 이 몸이 벌 거라고 술독에 빠졌었던 그때. 내 밑으로 잘 들어. 형이 뭐 시간이 뭐 많아서 니들한테 이런 뭐 충고해주는 게 아니야. 니들 아주 젊음이 마냥 그냥 영원할 것 같지? 살짝 눈 돌렸다가 뜨면은 30대가 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요즘은 유난히 둔해진 내 몸과 센스에 허탈해 지지만 다 이기고 지금을 누리는 내 인생이 자랑스러워. 난 20살이 다 컸다 생각했었어. 또 잊고 있을 또 다른 젊은 날이 영원할 줄 알았지. 난 20살이 딱 컸다 생각했었어. 온 세상 돈은 홀로 날 거라고 그때. 잘들 알아들었으면은 그 일들 봐. 덜 바쁠 텐데. 네, 임창정 20살 어린 시절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쁜 댓글을 달아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성하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시연군 안녕하세요. 새내기일 나이는 지났지만 아직도 1학년인 대학생이에요. 전공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다 자꾸 회의감이 들어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내봐요.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고등학교 시절, 그때의 저는 꿈도 있었고 지원하고자 하던 학과도 명확했어요. 그런데 입시 결과가 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수능까지 마치고 남은 수시 결과물이 원하지 않던 학교와 과였어요.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1년을 더 공부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미 입시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저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결국 제가 원하지 않던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어요. 관심 가져본 적 없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시절까지만 해도 제가 가지 못한 학교에 대한 미련이 너무 남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반항심과 거부감이 너무 큰 상태여서 도저히 공부를 더 해나갈 자신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도중에 반수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수능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바라던 심리학을 공부해야지. 내 오랜 꿈이던 임상심리사가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도끼를 품고 학교 다니는 와중에도 수능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봤냐고요? 아니요.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얼마 안가 식어버리고 1학년 2학기 휴학을 하게 되어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리도 하고 관심 분야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해야지 라는 생각에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 준비도 했었는데 결과라고 말할 만한 어떤 결과물도 없을 정도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좌절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알바라도 하며 실패들로 얼룩진 불성실했던 1년을 보낸 뒤 이번 2학기 어떻게든 다녀보자 라는 생각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제자리. 같은 공부를 하며 1년 전 1학기와 같은 고민을 또 하고 있네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뭐 했지? 남들은 달려나가는데 난 왜 아직도 이러고 있냐? 이제 와서 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나?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도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끝내면 남들보단 늦은 나이일 텐데 또 도중에 포기하고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전의 실패들 때문에 자꾸 시도하기 전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시연군은 진로나 중요한 결정을 두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민은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과정 사이에 어떤 걸 느꼈나요? 입시라는 벽을 넘었더니 더 큰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네요. 저도 저를 못 믿겠고 불안하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제가 지나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이 너무 길고 언제쯤 터널이 끝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두운 터널에 빛을 밝혀주는 시연군 정말 고맙습니다. 가장 캄캄했을 시기에 시연군에게 받을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이 긴 터널에서 나와서 내가 가야 할 길로 달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신청곡은 폴킴 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얘기죠. 네. 많은 분들이 아까 사연을 들은 이제 19살 예체능 고3 팬분도 이제 들으시면 좋을 얘기가 일 것 같아요.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언젠가 김재동님의 그 톡투유라는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신 얘기가 지금 생각났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벽을 넘어야지 굳이 애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못 넘겠으면 쳐다봐요. 그 벽을. 그리고 그 가만히 있는 게 정말 헛된 행동은 아니고요. 노력하셨고요. 실패해도 포기해도 됩니다. 저희 형만 해도 형이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긴 한데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형만 해도 저희 형은 삼수를 했어요.
삼수. 처음에는 서울과기대라고 이제 붙었는데 안 갔어요. 네, 재수를 결심했죠. 결국. 그래서 재수를 해서 성균관대 공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퇴를 했어요. 적성에 안 맞다네요. 그리고 지금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 열심히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공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열공을 하고 있는지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점은 예전에 수의학과라고 전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전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형은 저에게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없다. 근데 너는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으니 너는 너의 길을 가면 이제 부모님께서 반대하셔도 난 널 항상 응원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형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할 게 없다고, 하고 싶은 게 없다. 근데 넌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부럽다 라는 말로 저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형도 실패, 포기, 그 다음 자기 적성을 찾아서 이제야 대학교 1학년으로 현재 건대에 재학 중입니다. 사실 그 나이 아니고 오수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셨다면.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죠. 너무나도 좋지만 그게 일이 되면 조금 이게 구분이 애매해져요. 네, 좋아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죠? 형은 그래서 절대 그 벽을 쳐다보시는 건 좋아요. 넘으시려다가 다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벽을 너무 크게 바라보진 마세요. 그 벽은 언젠간 정말 가볍게 헤쳐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절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사연을 읽고 그 다음 사연에 맞는 곡과 지금 사연의 곡을 연달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은 김예서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션디. 저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사는 한 여고생입니다. 저는 한 달째 어느 닭갈비 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이 너무 저에게만 일을 시키고 저한테만 심한 장난을 쳐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며칠 전에 손님이 오셔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 매니저님이 손님 주문을 받고 계셨어요. 저는 다른 테이블 주문도 받은 상태여서 정신도 없고 매우 바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가한 알바생들도 있는데 저한테만 예서야 여기 한번 치워줘, 예서야 여기 주문 좀 받아줘 하며 저에게만 일을 시키십니다. 더 짜증나는 것은 매니저님의 말투입니다. 녹음 파일과 같은 말투로, 참고로 이 사연자님은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살짝 억양이 달라졌었죠. 네. 녹음 파일과 같은 말투로 하루 종일 예서야 하며 부르시니 이제는 집에 와서도 환청이 들릴 정도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알바인데 이러다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치료비가 더 들 것 같아요. 또 아재 개그 실력도 장난이 아니에요. 예서야, 신이 아이를 낳으면 뭔지 아니? 아니요? 갓난아기야? 하하하 하면서 본인 혼자 세상 떠나갈 듯 웃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 기준에 별로 웃긴 이야기도 아니어서
항상 무표정을 짓고는 하는데 매니저님이 표정 풀라며 또 다른 아재 개그를 치십니다. 이 순환은 손님이 오셔야 끝이 나고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가끔 아프면 제게 먼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 주시고 약도 챙겨주셔서 심성이 나쁜 분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엄청 쌓여요. 션디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이 녹음본이 되게 사투리를 진하게 쓰세요. 그래서 녹음을 어떻게 할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말투가 여서야 여기 주문 좀 받아줘 이런 뉘앙스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네. 뭐랄까 적정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아르바이트도 직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긴 한데 상사가 참 늘 크죠. 근데 이제 참 그게 적정선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친한데 그게 그렇게 돌아오니까 참 정말 애매합니다. 이렇게 심성이 나쁜 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정은 있어도 그래도 이제 예선님께서 이제 힘드시면 그거를 말씀을 하셔서라도 일단 관계를 이제 개선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정은 있지만 그 정을 해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만약에 어떻게 말을 꺼내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적혀 있어서 혹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하시고 안 되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정선 참 어렵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참 나만 부르고 나만 뭔가 나한테 일을 계속 시키는 것 같은데 또 나를 챙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번 사연에는 넬 선배님의 이제 3인칭의 필요성이라는 노래를 선택했는데요. 사실 이 3인칭의 필요성이라는 노래는 사랑 노래긴 하지만 제목 자체가 3인칭의 필요성, 제발 이제 반대로 생각 좀 해달라 이런 말이죠, 결국. 그리고 그 사이에 폴킴 그 전 사연에서 폴킴 기를 이렇게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차지연의 가리워진 길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넬의 3인칭의 필요성, 즉 세 곡을 듣고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곡을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태 뭐하다 준비도 안 했어. 다 떠나고 없는 아직 출발선. 사람들은 저기 뛰어가는데 아직 혼자 시작도 못했어.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냐고, 노력하고 있냐고. 열심히 사는 척하며 눈치만 보게 돼. 시계는 나를 자꾸만 보채. 서둘러야 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기댈 곳이 필요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하루만 해도 수십 번 나에게 물어 정말 자신 있냐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 모두가 나를 위로해 그만하면 됐다고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모든 게 다 두려워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조금만 더 가면 늘 꿈꾸던 세상 닿을 것만 같아 다시 눈 뜨면 여긴 추겨울 버틸 수 있을까 두렵지만 갈게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더욱 간절해져 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그냥 나를 좀 믿어줘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길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그 어떤 누구도 너의 그 자리를 대신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 내가 미웠던 건 우리가 아니었고 너를 아프게 했던 나였다는 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었고 그리워하게 될지 아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그랬었더라면 참 좋았을걸. 참 좋았을걸.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지.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갈 걸 깨닫기까지. 어떻게든 안고 살아갈 너의 기억이 나의 마지막 사랑임을 깨닫게 되기까지. 내가 미웠던 건 우리가 아니었고 너를 아프게 했던 나였다는 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었고 그리워하게 될지 아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그랬었더라면 참 좋았을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완전하게 했던 단 한 사람 너였다는 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
네, 시연의 사부작오네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2부 코너는 돌아온 션플리입니다. 시연의 플레이리스트라는 뜻인데요. 제가 오늘의 션플리 주제를 정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오늘 나는 사연들도 다 읽어보고, 또 요즘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죠? 날씨도 많이 추워졌지만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도 추위를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노래로라도 따뜻한 온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의 션플리 주제는 바로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다. 제가 선곡한 곡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곱씹으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가장 최근 발매된 앨범 레드 다이어리 페이지 1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이 노래의 가사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정말 내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 버티기 힘들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놔버리고 싶은데 나를 바라보는, 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적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에 힘들다 말도 요즘 못하잖아요, 다들. 정말 그럴 때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럴 때 들으시면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특히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많은 위로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어떡해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를 않아서.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네,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왔습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위로를 해주는 듯한 노래였는데요. 댓글창에 저도 사춘기가 있었나요? 시현 군도 사춘기가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그 시절에 정말 부모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있었고 다들 사춘기는 한 번씩 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두 번째 곡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러브홀릭의 스카이입니다. 이 노래는 2004년 발매된 러브홀릭의 두 번째 앨범 Invisible Things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어떤 형태로든 누구에게든 이별은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별이라면 더 그렇겠죠. 슬픈 이별을 겪었던 여러분, 그리고 마음 아픈 이별을 겪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러브홀릭의 스카이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너는 너무 먼 곳에 한없이 달려도 못 닿을 그곳에 잊어야겠지. 내겐 나쁜 사람 그 눈빛 그 숨결 따뜻한 손길도 사랑할수록 외로웠던 나 하얗게 얼어붙어 말하기도 힘든 내게 세상은 온통 너뿐이야. 숨 쉬는 일보다 네게 더 익숙했던 나 하늘을 보면 하늘만 보면 네가 떠올라 자꾸 눈물이 흘러. 꿈에서라도 날 찾아오는 일 그런 일 하지만 알 수 없잖아. 네 아픈 마음 까맣게 다 타버려. 웃음조차 잃은 내게 세상은
네, 이번에는 세 번째 곡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치즈의 퇴근 시간입니다. 이 노래는 2013년 발매된 치즈의 1.5집 플레인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에요. 잔잔한 멜로디에 보컬의 음색이 잘 어우러져서 아주 듣기 편한 곡이실 겁니다. 이 노래는 인간관계에 지치신 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로도 다가오는 게 바로 인간관계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 모습에 부응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도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기댈 수 있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네 번째 곡 소개 후에 네 번째 곡과 같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곡은 이소라의 트랙 9입니다. 이 노래는 이소라 선배님의 7번째 앨범 7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 앨범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노래들의 제목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소라 선배님께서 직접 그리신 일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집 앨범이 정말 좋은 곡들로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중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곡으로 선곡해 왔습니다. 유명한 노래일 거예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노래 역시 가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하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인생을 가사로 표현하셨는데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공감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에 부담을 느끼시고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사가 좋아서 어떻게 읽어드릴지가 고민이네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읽어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 곡 치즈의 퇴근 시간, 그리고 네 번째 곡 이소라의 트랙 9 이어 들으면서 2부 션블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부작 오네요.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위로가 또 하루를 살아낼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똑같은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오늘이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데 나는 왜 또 이리 외로운지.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니? 좋았던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근데 왜 안 좋은 일은 안 묻나요? 그대가 아는 것만큼 난 좋은 애가 아니에요. 나쁜 생각도 잘하고
속으로 욕도 가끔 해요. 웃는 내 모습이 좋다면 슬픈 나도 좋아해줘요. 난 그대 우는 모습도 좋거든요. 우린 완벽하지 않고 가끔 억지도 부리는 걸. 때론 마음이 너무 아파 tok 주저앉고서 울곤 해. 지금이 그렇다면 내게 모두 말해주세요. 그대를 내 어깨에 기대 산바람의 얘길 떠나보내요. 그대를 만난 날만큼 난 밝은 애가 아니에요. 나쁜 생각도 잘하고 속으로 가끔 울곤 해요. 웃는 내 모습이 좋다면 슬픈 나도 좋아해줘요. 난 그대 모든 모습이 좋거든요. 우린 완벽하지 않고 가끔 억지도 부리는 걸. 때론 마음이 너무 아파 tok 주저앉고서 울곤 해. 지금이 그렇다면 내게 모두 말해주세요. 그대를 내 어깨에 기대 산바람의 얘길 떠나보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젠 기억조차 안 나는 이 무거운 새벽 공기에 쌀쌀해진 난 슬퍼져.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부고 불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화나게 하고 당연한 고독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 독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태어났고 태어난지도 모르게 그렇게 잊혀지겠지. 존재하는 게 너무해. 울어도 지나면 끝뿐. 나대로 가고 멈추고 불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강하게 하고 평범한 불행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 독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 독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하늘을 낮춰 지나가는 나 위해. 비가 오는 날엔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날는 그날을 그리워해. 얼마 전 하늘의 별로 돌아가신 김주혁 배우님의 출연작 청년의 OST인 서쪽 하늘 가사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승철의 서쪽 하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사부작오네요. 저는 김시현이었습니다.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도 늘어보네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이름 이젠 더 견딜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사랑하는 날 떠나가는 날 하늘도 슬퍼서 울어주나 빗속에 떠날 나였음 물론 알고 있는 듯이 비가 오는 날엔 난 항상 널